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9년 8월 14일 광복절 바로 전날입니다. 오늘도 일기가 여기 경기도 일산인데 좀 불순하네요. 계속 무덥다가 지금 약간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음영이 좀 지고 있죠. 지난 12일 날 경기도 고양시 한강에서 마곡철교 쪽이라고 하는데, 마곡철교라고 하면 신곡, 그 수중보 보다 하류 쪽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됐어요. 이거를 여러분 혹시 이 아그리파상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미술 실습 시간에 대생 실습할 때 그 몸통만 있고 머리나 팔다리가 없는 그런 조각상을 보신 적 있나요? 그걸 토르소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말로, 그러니까 TORSO, 그러니까 토르소, 목표 몸통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몸통만 발견되는 어떤 사건을 토르소 사건, 토르소 살인이 붙으면 살인 사건, 토르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토르소 전형적으로 토르소 사건이죠. 근데 고양 경찰서에서는 이 마곡철교 지나서 있었던 이 저, 어, 몸통을 어, 인양해서 부검을 했는데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장기 손상도 없는 것으로, 어, 이제 보통 이 물에 유기됐을 경우는 어, 이 물에 유기됐다 하더라도 뭐 아무리 몸통이나 이런데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장기가 손상됐다고 하면은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 그러니까 머리하고 팔다리만 없는 상태인 거고, 안에 있는 장기가 특별하게 어떤 뭐 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흉기에 의해서 훼손된 이런 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면은, 지금 이 상태는 어 아무래도 머리 쪽, 예를 들면 물론 이건 독극물 검사가 나와봐야 됩니다만은, 근데 독극물 검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뭐 내부 장기 쪽에 훼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머리 위쪽, 그러니까 얼굴 쪽에서 목 위쪽으로 질식, 혹은 머리 쪽에 뭐 흉기라든가 둔기에 의해서 외력을 받아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경부 압박 혹은 뭐 비급회색, 뭐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좀 애매해요. 아시다시피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뭐 비가 많이 왔다가 또 그쳤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야간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특정한 하수구나 이런 쪽으로 흘려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몸통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좀 부패가스 때문에 뜹니다. 근데 다른 머리라든가 다른 부위는 뜨지 않죠. 그리고 따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실제로 무게라든가 아니면은 그 양쪽에 어떤 저항이 걸리는 부분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상류 쪽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류 쪽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신곡 수중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아마 신곡 수중보보다 상류 같아요. 만약에 신곡 수중보를 말씀드린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한 거는
음, 만약에 그 김포 쪽에 있었다고 하면은, 경인 아라뱃길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것은 아마도 신곡수중보보다, 상류 쪽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승격수준보 때문에 약간 정체되고, 밀물기간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정체되는 상태에서, 관리원이 발견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 이 머리라든가 아니면 뭐 경부라든가 비급회색으로 살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 보관해 두다가 훼손을 하고 비 오는 틈을 타서 흘려보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 거고, 보통 우리가 흘려보냈다고 하면은 뭐 바닷가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바닷가는 사실을 버릴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 한강보에 보면은 지류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이그 접해진 공간들, 그런 데에서 야간 시간에 무엇인가 유기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태로 보면은, 물론 신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지금 DNA가 대조 DNA가 없는 상태로 보면은 이걸 찾기는 쉽지 않을 거고, 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몸통 안에 있는 뼈에 이식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혹시 모르고, 그러면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또 몸통에 특별한 문신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형태의 특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니까, 나머지 부위를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 그러니까 발견될 당시부터 이전 사이의 물의 흐름, 그리고 물의 흐름에 따른 이 특정한 무게의 그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근처에서 찾는 방식이 아마 유력할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 사실은 이 토르소 살인 사건, 토르소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범위라고 하면은 아마 지문이라든가 이런 쪽은 남겨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 부분이 실제로 이 문제가 되는데, 머리 부분은 이제 별도의 공간에 서 유기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은 신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할 가능성 있죠. 실제로 좀 이런 사건에서 가장 큰 방향성은 신원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신원 파악 자체가 안 되면은 미전을 남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뭐 실종자라든가 뭐 미귀가자에 대한 신고를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이 관련자들의 대조를 받지만은, 만약의 경우 이제 실종 신고가 안 들었을 경우는 이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미위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는 이 절단면을 가지고 많이 그 수사를 합니다. 절단면이 특정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했는지, 아주 거칠게 됐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만약 기계를 이용했다고 하면 관련된 기계의 출처까지도 추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는 뭐 어떤 만약에 그 윗속이나 이런 데에서 소화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도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뭐 특별한 형태의 혈액형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은 그건 아마 그걸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사건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오늘 YTN이랑 뭐 KBS 일라디오의 시사본부를 다녀왔는데, 내용은 뭐 고의정 사건 얘기 나왔지만은, 다른 사건 하나는 아무래도 그 세터민, 이게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라고 하죠. 세터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터민 모자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나서 발견됐을 것이에요. 지금 뭐 다른 많은 시사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원책도 분명히 있는데 송파 세모녀 변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를 빼먹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자분들은 75%가 여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전체 3만 명 중에 75%가 여성분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젊은 여성분들 비교적.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는 중국 동포하고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6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랑 사회주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죠. 저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인민보안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민을 통제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어떤 관이라고 하는 관청에 가서 자기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쉽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사회복지 공무원 많아야 뭐 대여섯 명 있는데 그 많은 한 번 방문하고 뭐 사례 발굴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간 전달 체계를 또 이용해야 되는데 민간 전달 체계에는 또 그렇게 또 능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오는 탈북자 분들을 위한 전문 하나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걔네들도 사실은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중국에 갔다 온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아동폭력 그리고 이런 긴급 지원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액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는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도 해보고 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도 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그냥 막연하게 왜 사회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냐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해갖고 찾아가는 서비스 즉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같은 탈북자들이에요. 같은 탈북자들이 사기치고 정치학권 빼돌리고 그리고 결혼해갖고 남편 잘못 만나갖고 이혼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지니까 더 만나지 않게 되고 또 만나지 않으니까 무엇인가를 안 먹게 되고 안 먹게 되다 보면은 몸이 약해지고 약해지다 보면 정신적으로 이제 이 삶의 데미지가 떨어지고 그것이 아이한테 전염돼서 아사가 되는 메커니즘은 딱 그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인력, 조직 또 하나 다 뭐 개선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핵심적인 거는 우리 사회에 탈북자든 조선족이든 뭐 동북독보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차별 금지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물론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민간 조직들이 많이 활성화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있는 제도를 찾아가게 되겠죠.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위중 사건 후폭풍이라고 해서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종 사건을 수사 시 범죄 의심을 따져 형사를 바로 투입한다 그러는데 제가 임인감령이라는 사람이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누가 밑에서 어떤 놈이 써줬는지 참 실종 수사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형사들도 지금 사건 가지고 허덕이는데 실종 사건에 투입해갖고 만약에 그 중에 95%가 사실 그냥 미기가 사건인데 분명히 이거를 투입돼야 되는 사건은 투입을 안 하고 투입 안 해도 되는 사건 투입해갖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책임 물을 것이냐 팀장님한테 물을 것이냐 개인한테 물을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아요.
즉 실종 사건의 경우 여성 청소년 팀을 중점으로 수사하지만 범죄 관련 의심증이 있으면 형사들을 바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형사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형사들이 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실을 잘 모른다. 경찰청장이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 되려고 하면은 어, 실제의 그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팀장들한테 아니면 일선 수사의 지휘관들한테. 그리고 그 수사 결정권을 주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 그 과학적인 지표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실종 프로파일링이란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훈련된 수사관들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점수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표에 따라서 그 일선에 있는 사람이 투입해서 만약에 아니더라도 책임 묻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투입 안 했으면은 책임 물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경찰청장 지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누가 투입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의 매뉴얼을 계산하면서 매뉴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뉴얼은 현실에 맞는 수준에 따라 된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으려고 하면은 수사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중간에 결정권을 가진 과장이나 아니면 수사팀장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 있어서의 그 과장급에서 결정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준다는 것은 거기서 잘못됐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런 경찰 고위 뭐 그냥 해보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뭔가 매뉴얼 개선해야 되겠다. 뭐 언론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정치적인 멘트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있는 실종수사 매뉴얼은 개선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하고 제가 또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또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